네,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이은 지진, 혹시 50년 만에 온다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지요? 과연 한반도는 안전한지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규 기상청 지진화산감식과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나중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다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마모토 지진은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에콰도르는 나지키칸이 지진판이 남미판을 밀고 들어가면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성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향을 미쳐서 저 남미까지 영향을 미치면 또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 지구를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이 한 30km에서 100k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만나면서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하고 에콰도르 지진에는 환태평양 조산대만 속했지 판이 서로 다른 판에 속해 있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에 같이 있긴 하지만 판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한 판이 영향을 미쳤을 때 다른 판에 이렇게 움직임에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소 자연계에는 모든 게 그 버터플라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과를 봤을 때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소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판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불의 고리 아까 연빈 나이커도 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불의 고리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불의 고리라는 것은 실제 태평양 해령 쪽에서 그 지각이 일어납니다. 융기를 해서 해구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이고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판들이 환태평양 주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곳이 해구 들어가는 곳이요. 쏙 이렇게 움푹 패는 곳이. 그래서 실제 만나는 것은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거기는 딱딱한 판이 아니고 물렁한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더라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요. 근데 해구 쪽에서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각이 튕기는 형태로 밀리기 때문에 수십 센치 1년에 밀리기 때문에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진이 온 다음에 이번에 쓰나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쓰나미 경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진 그렇습니다. 다음에 쓰나미는 왜 오는 거죠? 지진이 해역에서 발생하면 단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층이 역단층이 발생한다면 물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물이 1m를 출렁이면 이게 바다에서 발생하면 이게 해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83년이나 93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우도 규모가 7점 정도 됐습니다. 일본 지진이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대략 지금 한 5m에서 4m에서 5m 정도 지진 해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모낭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힌 사례가 되겠습니다. 83년에.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지진의 피해가 컸던 게 일본 기상청이 오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본 지진이 나고 그 다음 날 더 큰 지진이 났는데 여진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던 걸까요? 실제 지금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차 피해 지진은 작은 단층에서 발생했고요. 이걸로부터 유발해서 2차 지진이 피해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건 지진은 현대 과학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예측에 돈을 많이 들여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과도 과거에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할 건데 그럴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기상청 과장님을 모시고 제일 듣고 싶었던 게 지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지진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빨리 났을 때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빨리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과 에콰도르 뭐 예. 나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비교한다는 거는 좀 신뢰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일본은 규모에 비해서 예. 피해가 물론 큽니다만 에콰도르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작거든요. 작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를 그러니까 지금 지진에 대비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최우선책은 빨리 알려줘서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하고 건물이 물건이 떨어지면 피하게 머리에 어떤 보호를 하거나 예. 그런 게 가장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내진 설계입니다. 예. 내진 설계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안 무너지게 하게끔 해야 하고 되죠. 그렇죠. 도로가 안 무너지게끔 하는 겁니다. 금은 가더라도 무너지진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는 지진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지에 대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 많이 주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요. 고베 지진보다 더 세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실제 고베 지진하고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고베 지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에너지상으로 보면 규모로 차이로 보면 작습니다. 예. 근데 피해라든지 그런 걸 보면 2차적인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먼저 1차 6.5가 발생하고 7.3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일본에서는요, 지금 대피소는 물론 아까 이제 뭐 저희 기자도 리포트에서 전했습니다만 떠나는 분들이 많답니다. 지진이 한 곳에서 발생을 하면 떠나는 이유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는 것도 있지만 또 지진 날까 봐거든요. 예, 일본 그 지진의 가능성을 실제 예측을 못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규모 9.0이 났으면 예. 앞으로도 100년 후에도 규모 9.0이 날다. 경험이적인 거죠. 어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6년에 한 번 규모 5.0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6년 전에 났으면 또 6년 후에는 5.0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경험치기일 뿐이지.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재래 주기라고 합니다. 재래 주기. 계속 발생하는 주기를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500년, 뭐 5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게 그게 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 50년 주기 대지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능성은 일본 학자들한테 상당히 좀 그 갈라져 있거든요. 예. 어떤 분은 난카이 지역에 150년 큰 지진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동쪽이죠. 지금보다 발생한 동쪽에서 발생할 거다.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학자들이 그 말이고요. 실제로 동일본 재진을 그 예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돈을 투자 많이 했고 다른데 난카이 지역에 많이 투자했는데 난카이 지역은 지금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연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진은 그 현재 규모 5.0이 금이 가거나 그 다음에 담장이 무너질 정도 지진은 6년 만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지진 조경보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진 5.0이 나면 10초 안에 그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지금 현재는 50초에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예. 또 이런 대비뿐만 아니라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대비할 되지? 건지 예. 상당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비라고 했는데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은요.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대비하고요. 엘리베이터 안 되고요. 예, 집에 있을 때는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욕실 안으로 대비를 하십시오. 거기에는 욕실. 생수도 있고 어떤 물도 있고 파이프라인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휴대폰을 해야 되고요. 어디나 재해는 제일 침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침착해서 자기가 대피할 곳을 찾는다든가 그리고 가스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 가스로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스로 인한 2차 화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규 기상청 지진 화산 감시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